오늘 이 정인이 양모 정인이 사건 아시죠? 이 정인이 양모가 정인이가 응급실에 나 저 그거 보고 정말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정인이 응급실에 간 날 어묵이 뭔데 뭐길래 도대체 어묵을 공동 구매를 했대요. 공동 구매. 정인이가 응급실 간 날 자기가 주가 되어서 공동 구매할 사람들을 구했대요.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구했나 봐요. 이제 동네 지인들이랑 해서 자기가 어묵 신청을 했답니다. 그리고 정인이가 죽은 다음 날 사람들에게 이제 어묵이 집으로 배달이 되니까 이걸 공동 구매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눠줬대요. 나눠줬는데 그 동네 지인도 몇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아주 친하거나 그러진 않더라도 정인이도 알고 양모도 아는 사람들이 그날 정인이가 죽은 다음 날인지 몰랐대요. 자기 딸을 데리고 어묵을 나눠주려고 봉투에 다 담아서 들고 나오는데 평소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얼굴로 나와서 웃으면서 어묵을 건네주면서 이 어묵 어떻게 해 먹으면 맛있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뉴스에서 보고 자기네가 어묵이 튼 걸 냉장고에서 다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슬퍼서 먹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이 정인이 엄마가 양모죠. 물론 이제 엄마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오늘 이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기주의는 그거거든요. 나의 이익이요. 사람의 정서, 감정 그거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하진 않아요. 당장 나한테 10원이라도 1원이라도 이득이 되는 물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 나의 것일 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 어묵 공동 구매를 해서 자기가 30% 싸게 사는 게 중요했던 거거든요. 그 어린애가 아프고 이런 거 아무 감정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아주 극도의 이제 이기주의를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순간에 자기에게 몇 푼 돌아오는 그 이득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죽은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어묵을 나눠주면서 뭐 어묵 먹는 법까지 알려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나쁜 사람 결국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 어울려 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극단적일 확률은 범죄가 연루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하긴 합니다.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의 그 차이는 제가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요. 우리가 인간은 한쪽으로는 못 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아주 이기적이기만 하고 사람이 아주 자존감이 높기만 하고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감정이기 때문에 매번 흔들려요. 흔들리는데 나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죠. 아니야,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귀한 내 금쪽 같은 내 새끼는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조금 권력도 있고 이제 그런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나는 부모들에게 맨날 당했거든요. 야, 하지 마, 나대지 마, 어디 어른이 얘기하는데 끼어들어. 근데 그러고 자라봤더니 내가 사회생활 하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난 그게 진짜 막 아주 법인 줄 알고 내가 사회에 나와서도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봤더니 아니에요. 부모들한테 교육받을 땐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아라, 나대지 마라, 어디 가서 잘난 척하지 마라,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된다. 우린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사회에 나와서 살아보니까요. 참았더니 병신 취급받고, 나대지 말라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모자라는 사람 취급받고, 그리고 양보하면 더 뺏으려고 덤비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치이고 무시당하고. 이게 근데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법도 안 배웠잖아요. 뭐 안 가르쳐 줬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도 모르죠. 내 자식은 안 돼. 이제 당당하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강하게. 그런데 뭐가 당당하게 키우는 건지 뭐가 강하게 키우는 건지 모르죠. 왜요? 안 배워봤는데 어떻게 하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에 물질을 쏟아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키운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세대부터 제 세대입니다. 이제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다중이 이용하는 식당 같은데 갔을 때 애가 막 뛰어놀면 뭐라고 하는 게 맞죠. 내가 혼자 이용하는 곳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럴 때 애한테 뭐라고 좀 하면 펄쩍 뛰었거든요. 내 새끼 기죽이지 말라고. 그건
기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의는요 기본이거든요. 우리 사회의 룰이에요. 우리끼리 살아가는 이 사회의 룰인데 이 룰은 어린 아이라고 없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어른이고 함께 지켜가는 룰인 겁니다. 그래야 단단하게 이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린애한테 왜 그러냐고. 아 어린애가 뭘 알아. 애가 뛰어놉니다. 뭐 식당이나 여럿이 함께 있는 데서 남에게 불편을 주면서 뛰어놀았을 때 이걸 부모가 제지를 안 하죠. 안 하고 누군가 옆에 다른 어린들이 야 얌전히 좀 있어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모가 나서는 거죠. 왜 내 새끼한테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막 화를 냅니다. 근데요 이 아이들은 그걸 보고 자라면서 나는 내 새끼 귀해서 내 귀한 아이가 어른이 얘기해갖고 기죽을까 봐 그래갖고 내가 막 얘를 아껴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껴주는 게 아니라요. 이 어린아이의 잠재의식엔 뭐가 있냐면요. 내가 막 어린애들은 뛰는 거 다 좋아해요. 어린애고 우리가 서로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규칙이 있고 룰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요 조금 어떨 때는 어려워요. 내가 그걸 뛰어넘고 싶을 때 있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 제재를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막 화를 내면서 막아줍니다. 막아줬을 때 이 아이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다른 어른들이 나한테 야단치는 걸 이렇게 막아주는구나. 나는 사랑을 많이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좋겠죠. 아니 인간은 태생적으로 다 조금씩은 이기적인 게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아이들은 이기적인 게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런데 이때 이렇게 부모가 해버리면요. 그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막 신나게 뛰어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신나요 뛰는 게. 그런데 다른 어른이 제재를 했어요. 제재를 해서 내가 화가 났거든요.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성질 나죠. 화가 났는데 엄마가 같이 화를 내준 거거든요. 그럼 이 아이는 뭐가 되냐면요. 내게 불편을 끼치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걸 저지하는 사람, 내게 이득이 안 닿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적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렇게 점점 이기심이 강한 아이로 크게 되는 거거든요. 나밖에 모르는, 나뿐이 모르는 나쁜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